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평가 올림포스 독서로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찍게 된 건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를 찍게 될 건데요. 이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시험 범위 속에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독서 지문이 요번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여러분이 혼자 좀 공부하기 힘든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번에 좀 강의를 찍어보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다, 그리고 요렇게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문제는 요렇게 풀어내면 돼 라고 해서 독서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강의를 설명해 드릴 거고, 출제 포인트 같은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을 만드는, 자, 독서 지문 제일 중요한 건 지문을 다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문제를 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최대한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할 건, 여기에서 지문을 이해한다라는 건 윤리 지문이 나왔을 때 윤리 시간에 배우는 만큼 완벽하게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만큼의 지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시간이니까요. 알겠죠?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작품 뭐냐? 바로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인문 분야 첫 번째 글을 보게 될 거거든요. 강의 들어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지문을 잘 이해했나? 이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 무엇인가 기억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특히 공부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때로는 망각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린다면, 즉 망각할 수 있다면 좋겠죠. 즉 좋은 기억은 최대한 남기고 나쁜 기억은 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목이 기억과 망각이다. 그럼 기억이 중요한 건가? 망각이 중요한 건가? 둘 다 중요한 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자, 작품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요 5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보죠. 요 5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아, 요게 무슨 뜻이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플라톤, 기억과 이데아의 관계. 아, 이 지문 속에 플라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두 번째, 하이데거, 기억과 진리의 관계. 아, 하이데거 얘기 나오나 보다. 세 번째, 피이테, 기억과 자기의식의 관계. 아, 피이테 얘기 나오나 보다. 선생님 똑같은 얘기잖아요. 조금 차이 보여요, 여러분? 기억이란 게 포인트이긴 한데 이데아, 진리,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이 철학자들의 특징인가 봐요. 아, 그럼 이 글은 요 내용들을 저 철학자들이 주장했나 보다. 그것을 기억과 연계시켜서. 다음 네 번째, 니체가 바라본 기억과 망각.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과 망각이 아니라 니체는 기억과 망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기억과 망각을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니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요 5가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본문 읽고 난 다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지문을 잘 이해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서 보기가 나와 있고 가하며 읽어야겠군. 요게 요즘의 트렌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 요게 독서의 분야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1번 문제의 독서의 분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시면 여러분 본문이 있잖아요. 혹시 이 본문을 내가 읽지 않았다. 그러면 얼른 가서 본문을 읽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반드시 읽고 오셔야 돼요. 본문을 읽고 그 다음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가서 문제 풀고 그 다음 이 지문을 보세요. 알았죠? 독서 지문은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복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학에 비해 독서는 예습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냐, 얼마나 유익하냐 이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기억할 거 먼저 풀고 내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가지고서 내가 이해한 게 맞았네. 뭐야 잘못 이해했잖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요 2번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건데 잘 봐요, 여러분. 항상 2번 문제와 같이 이런 걸 우리가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해요. 이런 걸 꼼꼼하게 읽으면 선생님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대략 보고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플라톤, 하이데거, 니체 나오네요. 이 글은 저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 줄만 간단하게 쳐요. 가치론적 이분법, 기억. 플라톤 그럼 나오면 얼른 와서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가 플라톤 얘기가 나왔어. 그럼 얼른 1번 선지 와서 이게 맞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하이데거가 나왔어. 그럼 여기 나와서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의 진리 이런 게 맞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만 딱딱딱 친 다음에 저 철학자들이 나왔을 때 여기 와서 바로바로 확인. 그래서 지문 다 읽었을 때 2번 문제는 풀어져 있어야 돼요. 순서는 그래요.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읽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지문 좀 다른 거 보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지문 보여줬잖아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입혀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항상 독서 지문 공부할 때 이렇게 단락번호를 붙여갖고 오세요. 1, 2, 3, 4, 5라고 단락번호 꼭 붙이시고 그 다음 읽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보는 것처럼 나름대로 내 생각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요게 핵심어인 것 같아. 이 문단에서는 요게 주제 문장이겠다 싶은 것들을 연필로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 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거. 이 문단을 읽었으면 나름대로 이 문단에 대한 소주제라고 하죠. 나름대로의 주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적은 다음에 선생님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선생님이 정한 주제. 이거랑 여러분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해온 거랑 선생님이 한 거랑 선생님 되게 비슷해요. 완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가 늘어요. 그럼 독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한번 이런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죠. 서양 철학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며 논의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서 지문은 이렇게 지문 옆에다가 빈 종이를 하나 놓고요.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글로 돼 있잖아요. 이걸 내 나름대로 간단하게 서머리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걸 되게 잘 이해한 거예요.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여기 서머리를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공부하는 순간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서양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중요하다? 얘네들은 기억이 중요하다. 읍스. 분필이 부러졌네요. 시작하자마자. 기억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키워 적으면. 자, 플라톤. 나왔다. 드디어. 자, 그럼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 자, 이렇게 수식어를 잘 봐요. 아주 잘생긴 인수라고 했으면 잘생긴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잘생긴이란 말이 의미가 있으니까 썼겠죠. 자, 그래서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 그럼 이데아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원형이구나. 근데 그러한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이데아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 기억을 통해. 우와! 근데 서양 철학에선 기억을 중요시한다면서요. 그럼 이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우리 방금 플라톤 봤잖아요. 자, 플라톤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의 원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근데 이 이데아를 뭘 통해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이 왜 중요한 거예요?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인데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억이거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면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나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네. 자, 플라톤의 생각은 기억이 망각보다 더 뛰어났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나다라면 기억과 망각은 별개의 존재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뛰어날 수 있겠지. 인수랑 인수가 있는데 인수가 인수보다 뛰어날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인수랑 누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얘보다 뛰어나다? 어휘 문제네? 여러분 어휘 문제는 문제를 바로바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A 문제는 아마 5번 문제 있을 건데 잠시 후에 볼 거예요, 한 번에. 자,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가치론적 이분법. 여러분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독서 지문은 어휘가 좀 중요한데 이런 어휘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분법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다른 지문에도 또 나와요. 이분법. 그러니까 둘로 나눠졌다. 뭔데? 기억이라는 것과 망각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으니까 기억 따로 망각 따로.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나다. 즉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분법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가치론적 이분법이라고 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플라톤이라고 생각하면 뒤에서 문제를 풀 때 플라톤 설명이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데아, 기억, 가치론적 이분법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돼. 이게 키워드니까.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그럼 여러분 봐요. 더 나아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잖아. 그럼 갑자기 거기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데거는 플라톤과 완전 별개가 아니고요. 플라톤, 오케이. 야, 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플라톤과 같은 어디예요? 서양 철학자. 그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데거도 서양 철학에 포함되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린 현재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이데거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진리는 망각이 없는 상태. 즉, 자, 요즘에 선생님이 항상 독서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즉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접속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은 원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독서 지문 만들 때 원문이 따로 있는데 그 원문의 글을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 출제자나 혹은 이 책을 집필한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문제 내기 편하게 혹은 자기가 집필한 취지에 맞게 글을 살짝 고쳐서 윤문이라는 걸 해요. 그럴 때 문장과 문장 사이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 적절한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이 문단에서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접속사가 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은 언제 쓰는 거죠? 앞에 말 다 한 다음에 즉 이렇단 얘기야. 그럼 즉이란 말은 정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즉 뒤에 나온 말이 핵심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망각이 없는 상태 얘보단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진리는 뭐야?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가 진리인 거야. 그러면 하이데거는 진리라는 걸 뭐라고 봤냐면 진리는 곧 기억이 지배하는 것.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럼 기억이 지배하는 걸 저기서 뭐라고 써있지? 망각이 없는 상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망각하지 않는 거잖아. 망각하지 않는 게 기억이잖아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전통적 서양 철학.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이 전통적 서양 철학 얘기하는 거겠죠? 정리해봅시다. 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서양 철학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럼 이 전통적 서양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기억은 플러스로 보고 있고 망각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1문단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기억에 대해서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했네요. 하나는 플라톤, 또 한 명은 하이데거. 그렇죠? 그렇다면 주제를 쓸 때는 서양 철학자들을 써도 되지만 저 두 사람을 쓰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기억에 대한 플라톤과 하이데거의 생각이라고 쓰시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온 거랑 선생님이 해온 거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자,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네요. 뛰어난이라는 어휘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5번 문제 가서 먼저 좀 확인해 봅시다. 5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방금 A 부분인데요. A가 뛰어나다고 했잖아. 뛰어난 건 우월하다.
그렇죠. 뛰어나다라는 것들은 뭔가를 뛰어넘은 거니까 여기보단 좀 더 좋은 것, 우월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지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어휘 문제도 바로바로 지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본문 다 읽었을 때 해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야, 2번 문제 참. 2번 문제는 우리 플라톤 얘기 나왔고 하이데거 나왔잖아. 바로 해결해야 돼. 자, 플라톤. 가치론적 이분법을 기억을 설명했다. 오, 플라톤 가치론적 이분법 기억 통해서. 맞네요. 2번.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라고 인식했다. 하이데거는 진리는 기억이 지배하는 것. 맞네요. 그럼 1번, 2번 다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가면 와, 3개밖에 안 남았네. 문제 되게 잘 풀어지고 있죠? 자, 이 문단 갑시다.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그럼 이제 질문할게.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죠. 전통적,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은 앞에서 있는 것과 같은이니까 전통적 서양 철학의 사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피이테는, 그렇다면 피이테 역시도 얘네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피이테 갑시다. 피이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통해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그럼 피이테는 자기의식이라는 말과 요 기억이라는 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억은 최고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다 좀 써볼까요? 피이테. 이 사람도 여기 나와 있는 서양 철학 이쪽으로 연결된 사람인 거니까. 자, 피이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 이게 최고 수준의 기능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피이테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래요? 자기 의식을 강조했어요. 그죠? 자기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보죠. 어떤 대상에 대해 A는 A이다라는 명제에 의거해서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 와, 지금 게 어렵게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 살짝 지워보죠. 자, 지금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피이테를 가져온 건데 피이테의 생각을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피이테였어요. 이 피이테는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억이라는 것을 기억은 최고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네요. 자, 어떤 대상에 대해 A는 A이다. 저 사람의 예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A는 A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 명제에 의거해서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 한대요. 그럼 밑에 똑같이 써봐요. A는 A이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이다. A에다가 나를 집어넣은 거죠. A는 A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너다. 이게 이상하지. 나는 나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나하고 나는 동일한 거니까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의자는 의자이다.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계속 읽어봐요.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그럼 여러분 예전에 앉았던 의자니까 이거는 과거의 의자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에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그럼 이 의자를 보았을 때라고 했다는 건 이 본 건 언제죠? 본 건 현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의자가, 그럼 이 의자는 언제 있는 의자죠?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재의 의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그럼 그때 의자는 언제 의자죠? 이건 과거의 의자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의자는 의자이다란 말의 핵심 포인트는 이 예전에 봤던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면서 야, 이 의자는 그 의자네? 이렇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A이다는 과거의 A가 현재 A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A는 A이다가 나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의자는 방금 저기 써 있지만 과거의 의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의자는 현재의 의자를 얘기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A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두 개가 같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A와 현재 A가 같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밑에 한번 계속 볼까요?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의자. 근데 이 의자를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야, 이 의자 그때 그 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봤던 그 의자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의자는 동일한 의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자는 의자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어. 다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의자는 현재의 의자야. 그런데 이게 과거에 봤던 그 의자와 동일하게 생각이 되려면 나에게는 과거의 의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그때 그 의자 아니야? 근데 옆에 친구가 글쎄, 난 기억이 없는데? 그럼 그 친구는 기억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의자를 과거의 의자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과거의 그 의자와 지금의 의자는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의자가 현재의 의자와 같다. 즉 A는 A다라는 걸 성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억이죠. 기억을 통해서 이 A는 A다라는 뭐가 성립할 수 있어?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A는 A다라는 명제가 성립되려면 기억이라는 게 존재해서 과거의 A와 현재의 A가 동일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개념 잘 기억해요. 자, 하고 이는 넘어가요. 과거 그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리하네요.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한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식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식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다라는 걸 의식하는 거래. 그런데 이게 같다라는 걸 어떻게 의식할 수 있어? 바로 기억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의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려면 자기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똑같다라는 걸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야 자기의식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그럼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는 건 뭐죠? 그 안에 기억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 모를 것이므로 다시 자기의식을 망각했다는 거는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식이라는 건 기억을 통해 형성된 건데 자기의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기억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기억이 없으면 친구를 만나도 너 그때 우리 언제 만난 적 있나?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면 그때의 세계는 나에게 더 이상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보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제를 까먹어. 그럼 어제라는 시간은 나의 이 인지 속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라는 세계가 나한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매일 오늘만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굴 만나도 항상 잊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세계는 항상 오늘이라는 세계에 이게 좁혀져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너무 무서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뭐예요? 현재의 친구를 만나도 이 친구가 과거에 만났던 그 친구와 동일한 존재인 건데 이 동일한 걸 모른다는 얘기야. 이걸 왜 모르는 거지?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주제. 자기의식의 조건이 뭐다? 기억이다. 그 기억에 대한 피에테의 사유를 얘기한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 피에테도 그렇고요. 앞에 플라톤도 그렇고요. 앞에서 하이데거도 그렇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셋 다 기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1문단과 2문단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기억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3문단 갔더니 한편. 그럼 여러분 이제 한편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한편이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제 한편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니체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자,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전통. 여러분 이와 같은 사유전통이 뭐예요? 전통적 사고. 그게 누구였는데? 앞에서 말했던 플라톤도 있고 하이데거도 있고 피에테도 있었잖아. 즉 중요한 건 기억을 중시하던 그 사유전통.
얘를 거부하고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했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제 정리하면 니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통적 사유를 거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뭘 비판했어요? 기억을 기억을 비판했어요. 같은 얘기죠. 전통적 사유에서는 기억을 중시했는데 얘는 기억을 비판한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봤냐면 기억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며 망각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그럼 얘는 현재 망각을 니체는 좋게 보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여기다 좀 적어보도록 하죠. 자, 니체의 특징. 기억은 부정적인 것, 그리고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면 망각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것,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은 마이너스로 본 거고 망각은 플러스로 본 거죠. 근데 전통적 사유에서는 아까 기억을 플러스로 봤고 반면에 망각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로 봤잖아. 반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으며 그는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망각은 긍정의 대상인 거야.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 거죠.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는데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그렇잖아?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음식물이 안에 쌓여있다. 안에 썩겠죠. 그럼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없듯이. 그럼 비유한 거네. 그렇다면 저기는 음식물이라는 게 뭔가를 비유하는 말인 거죠. 문제에서 이런 걸 출제하는 거예요. 얘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자,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배설하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 기억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음식물이 가득 차, 음식물과 기억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음식물은 기억을 비유한 거겠죠. 있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는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 아까 가득 차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삶이라는 건 뭐야? 새롭게 인식하는 거지. 여기서 건강한 삶은 새롭게 인식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못 산다. 기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롭게 인식할 수 없다. 즉 건강한 삶이란 새롭게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음식물이란 기억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을 비워서 늘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뇌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억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죠. 자, 기억은 부정적인 거고 수동적이야. 망각은 능동이고 창조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기억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이거는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비워야 하는 대상. 왜 비워야 되는 거죠? 이거를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비운다라는 거는 망각한다는 얘기잖아. 잊어버려야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 망각한다라는 건 새롭게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기억에만 집착한다. 그 얘기는 기억을 비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자, 살아간다, 낯설다, 어휘 나왔으니까 좀 더 문제 풀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요. 기억에만 집착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낯설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을 생각해. 쉽게 말하면 기억에 집착하면 새로운 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네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억에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를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에 대한 집착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집착을 버린다는 얘기는 망각이니까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망각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문단의 주제는요. 기억과 망각에 대한 니체의 사유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과 망각에 대한 니체의 사유.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니체는 앞에 있는 사람과 달랐어요. 그럼 이제 어휘에 대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맥상 방금 B에서 뭐 있었냐면 살아가다. 살아간다라는 것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건강한 삶을 산다라는 것들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영위하다. 영위한다, 살아간다는 거는 현재 상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거니까 비슷한 말이네요. 3번, 낯설다. 낯선 건 익숙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난해하다. 익숙하지 않은 거랑 난해한 거랑 똑같은 건가? 난해하다라는 거는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낯설다라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순 있죠. 하지만 반대 두 개가 똑같은 말은 아닌 거니까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 5번의 답은 3번 체크했어요. 다음 넘어가죠. 4번 단락이에요. 또한 그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체크해봐요. 그는 니체죠.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건강한 망각의 영역을 복원하려면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대. 순진무구한 아이의 모습은 깨끗한 상태 아니겠어? 살짝 짐작해보자면 순진무구한 아이는 망각이라는 것과 조금 유사하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완전 망각 상태는 아닌데 망각이 좀 필요한? 정확히 좀 적을까? 망각이 좀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순진무구한 아이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거는 뭔가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때묻지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모래성을 만들었어. 부서졌어. 근데 애가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서졌는데 웃으면서 즐거워해.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론 슬퍼하겠죠. 아, 내 거! 막 선생님 아들도 그 레고를 만들었는데 동생이 와서 딱 실수로 부서뜨렸더니 막 울고 불고 막 꺼져!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할 때는 모래성 만들었는데 얘는 왜 웃으면서 즐거워하지? 그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아이는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가 사라졌을 때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기억이 비워져야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수 있다. 음식물이 나가야 새로운 음식물 들어온 것처럼 기억이라는 게 잊혀져야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모래성에 뭘 얘기하는 거야? 기억을 비유한 거지. 그럼 다시 새로운 뭐가 있다는 얘기야? 기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4문단의 핵심 뭐냐면 다시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진 모래성에 대한 기억 이거를 빨리 잊고 나면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헌 집이 가고 새 집이 오면 새 집을 보면 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진짜 아이가 아니라 약간 조금 뭔가 상징적인 존재야. 뭔데?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을 얘는 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 니체가 바라본 이 아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망각을 되찾은 인간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원래 망각을 잘 못하다가 이제 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결국 그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현재를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잊어야 되는 거잖아. 그 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써 있잖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망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정리하면 사문단의 주제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망각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망각은 어떤 걸 망각하라는 거냐면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때 그 좋지 않은 기억을 내가 쌓고 있어. 그러면 내일도 슬프고 내일 모레도 슬프겠지. 근데 내가 내일 행복해지려면 오늘의 이 기억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집착하지 않아야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기서 되찾았다는 거는 어휘 문제에서 아까 보니까 회복했다는 말. 되찾았다, 회복했다.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오문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말을 읽어오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아, 얘는 지금 현재 기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은 지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기억 능력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니체의 또 하나의 특징 뭐야? 기억 자체를 제거하는 건 하자는 것은 아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뭔데? 철저한 망각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우리 어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 근데 오늘 되면 바로 잊어버려? 안 그렇지. 어제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럼 오늘 아침 일어나면 내가 어제 누굴 만났었나? 이러니? 안 그러지. 당연히 기억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망각은 불가능해. 근데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뭔 얘기 있어? 기억 자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아니야. 왜? 첫 번째, 완전한 망각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또 하나, 저기 보니까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조금 필요하긴 해. 왜냐하면 생각해봐. 선생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건데 내가 만난 어제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야 오늘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잖아. 그런데 내가 뭔가를 기억한 다음에 바로 맨날 까먹어. 바로바로 망각해버려. 그럼 나는 어제의 사람과 전혀 인연이 이어지지 않고 내가 어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근데 오늘 됐는데 망각. 너무 인생이 슬프지 않겠니? 하루하루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야. 어제는 나에게 없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잖아. 그래서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더러운 얘기하네. 어쨌든 음식물이 아까 기억이라고 그랬잖아. 이 음식은 기억과 동일한 건데 이것이 위, 즉 머리겠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배설돼 버리면 음식물이 영양분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내 몸이 건강할 수 없잖아. 그 얘기는 기억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 요건 이제 전통적 서양 철학이겠죠.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거였는데 망각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니체의 사유가 갖는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 문단은 기억과 망각에 대한 니체의 사유가 지닌 의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문단까지 정리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책에서 읽었던 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 기억이나 망각에 대해서 전통적 사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플라톤 어떻게 얘기했니?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데아를 인식하는 도구가 된다. 근데 기억은 망각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별개의 것으로 본 거니까 가치론적 이분법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하이데거, 진리는 망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이 지배하는 걸 진리라고 한다. 세 번째 피이테요. 자기의식의 전제 조건은 기억이다. 그래서 기억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자기의식이라는 건 뭐였냐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세계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즉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기억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반대로 기억보다 망각을 더 중시했던 이 니체의 사유는 기억은 부정적인 거야, 망각은 좋은 거야.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인식이 불가능해. 그럼 현재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망각은 필요해. 다만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야. 왜? 어느 정도의 지속되는 기억은 필요하거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니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 정리했어요. 깔끔하게 요 두 개 정리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풀이에요.
1번 문제, 독서의 분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철학 분야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인문 분야에 속하는 건데 여기서 인간의 사상, 사회현상, 삶의 문제, 사실과 법칙, 연구 성과, 철학에 관한 건 당연히 답이 1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들 너무 쉬운 얘기네. 분야에 대한 얘기인 거고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결 끝. 2번 갑시다. 이거 아까 우리 2번까지는 해결했고요. 3번.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으로 봤다.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했다. 맞잖아. 니체는 아까 망각을 좋게 본 사람이니까. 다음 4번째.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는 것과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음식물은 기억과 동일하게 봤던 게 니체였으니까 오케이. 5번.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철저한 망각. 아니지. 철저한 망각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 이거 오케이? 니체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아니야. 기억하자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다만 완벽하게 망각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기억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인데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건데 기억 A는 A이다. 자기의식이 있어요. 이거 아까 여러분 니체 거 잘 봤으면 아니 피이테 거 잘 봤으면 해결이 돼요. 자기의식은 A는 A이다의 특징이 기억이 전제되었을 때 얘가 가능했잖아. 그럼 1번 기억이 없어도 A는 A이다에 대해서 가능하다? 안 되지. 얘가 있어야 된다니까. 2번 기억이 가능해야 자기의식이 가능하다. 이거지 답. 그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크했나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예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요.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직 새로 사기 싫어요. 왜? 아빠가 생일 선물 사주신 거라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왜? 과거에 사줬던 거지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한테 이 물건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좋은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중시하는 거니까 이 을의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서양 철학자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렇구나. 평소와 달리 국어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갑자기 국어시험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다가 지난 시험이죠. 얘 멘탈 되게 갑인 것 같아. 멘탈 좋네요. 잊을 건 잊고 이번 국어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포인트는 잊을 건 잊고 여기는 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 쪽은 기억을 중시하는 모습, 여기는 망각을 중시하는 모습. 이쪽은 서양 철학자의 모습, 여기는 니체의 모습인 거네요. 1번 갑시다. 피이테는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그게 피이테의 특징.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 자신이 같음을 기억을 통해서 의식하고 있다. 기억이 있으면 과거에 받았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아까 피이테가 했었어요. 2번. 피이테는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 우리 아까 명제가 현실화된 이 명제 얘기할 때 뭐 얘기했냐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이게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시험은 현재의 시험이다. 이렇게 성립을 해야 그게 명제가 현실화된 거지. 왜? 명제가 현실화되었다는 의미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다는 의미였던 거니까. 이해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 끝. 다 했어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신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 지문 정리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과학 지문까지 찍어볼 수 있을 만큼은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라고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 강의만 들으면 되겠지. 물론 들으면 뭔가 늘긴 하겠죠. 하지만 효과는 완벽하게 거두려면 먼저 문제 푸시고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지문통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말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불금인데 금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즐거운 마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